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자,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으며, 자, 이게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한경 부동산에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이라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재건축을 좀 손보겠다.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 분양제도도 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추첨제를 부활하겠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손봐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폐지하겠다. 자, 요거 생긴 지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또 폐지에 들어가겠다. 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도 LTV 80%로 완화를 하겠다.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용적률 등을 완화를 해서 지금보다는 약간 빽빽하게 들어가겠지만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세금 요즘에 최근에 많이 올랐죠. 공시가 인하를 통해서,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를 통합하겠다 등등을 통해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완화된 정책을 내겠다라는 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윤석열 공약 위키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공약이 짜르르르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부동산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 4개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5년간 250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수도권은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까지 공급을 하겠다. 자, 그럼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일단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47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그 중에서 수도권은 31만 호. 수도권 비율이 좀 높네요. 재건축하기 힘들었던 이유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로 정밀 안전진단. 자, 여기 기준 통과하기 엄청 어려웠는데, 자, 요거를 좀 합리화하겠다. 기준을 좀 낮추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항상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자, 니네 새 아파트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득 있잖아. 그거 부담해라. 돈 내라 라는 내용인데요. 자, 요거를 없애겠다. 아니면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심 역세권 개발하겠다. 국공유지 차량기지도 개발을 하겠다. 소규모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20만원, 18만원, 10만원 공급을 하고요. 자, 이거 비중이 크죠. 공공택지를 통해서 142만원. 그 중에 약 절반, 수도권은 74만원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자, 요렇게만 공급이 된다면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은 충분히 안정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통계 사례를 보자면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13년이었다. 자, 요거를 얼마만큼 단축시키느냐가 바로 이 주택 공급의 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재건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자면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자,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자, 항상 이 안전진단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아예 없애겠다. 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조 안정성의 가중치를 하향하겠다. 기존에는 구조 안정성이 50%나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의 비중을 줄이고 그 대신 주거 환경 비중을 좀 늘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통해서 기존의 조합원들에게 갔던 부담금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공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주택 공시가격을 줄여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공시가격을 내리지 못한다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낮춰서라도 보유세를 낮춰주겠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세금을 걷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택 공시가격을 낮추던지 아니면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낮춰야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자, 이거를 낮추지 못한다면, 자,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인하를 하겠다. 자,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적게 내도록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을 하겠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인데요. 자, 이중과세지 않냐.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 이전에라도 세부담 완화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겠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플러스 중과세율이 있었다.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 중과가 있었는데, 자, 요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팔았다. 자, 그래서 최대 2년간 그것을 한시적으로 배제, 유예해서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을 촉진을 하고, 자, 세금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줄이겠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겠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 두 개가의 지구에 있어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누진세율이 있었다면 이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1기 신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적률 상향 조절 규제 완화를 통해서 1기 신도시를 바꾸겠다. 기존에는 1기 신도시 용적률이 169에서 226%로 건설이 됐는데, 자, 요거 용적률 상향을 하겠다. 최고 얼마 500%까지 상향을 해가지고 좀 더 빽빽하게 아파트를 짓는다면, 자, 기존의 인프라 1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자, 새로운 아파트, 약간은 빽빽한 아파트를 다시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자, 이를 통해서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고, 자, 요거는 3기 신도시 두세 개 새로 짓는 효과라는 얘기죠.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500%까지 인상을 하겠다. 자, 윤석열 후보도 500%까지 허용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둘 다 거셔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2022년 3월 10일 날 뉴스에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용적률 500%의 아파트가 생긴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윤석열의 용적률 500%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뉴스에 보면은 경기도 수원시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 역시 용적률 499%, 건폐율 23%로 이른바 닭장 아파트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빽빽해 들어서 있다. 자, 이걸 보시더라도 동간거리, 자, 무척 가깝죠. 자, 용적률 건폐율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아파트들이 1기 신도시에 앞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GTX A, B, C, D까지 있는데, 자, 이것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E, F까지 자, 증설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자, 그를 위해서는 GTX 3개 노선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우선 1기 A 노선과 C 노선을 연장하겠다. A 노선은 운정에서 동탄이었다면 운정, 동탄, 평택. C 노선은 덕정, 수원이었다면 동두천, 덕정, 수원, 평택. 자, 그러다 보니까 A랑 C 노선의 공통점 뭐냐? 평택까지 연장이 될 예정이다. 공약이 실현이 된다면 평택까지 가겠다. 자, 안 그래도 핫한 지역이긴 하지만 평택이 수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요걸로는 부족해. 그래서 두 개의 노선 플러스 알파를 공급을 하겠다. D 노선은 기존의 김부선이라 그래서 김포에서 부천까지 갔다면 아이고 너무 작아요. 그래서 김포 부천까지 가고요. 신림사당 삼성 하남 8당 라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끝이지 않고 삼성에서 다시 갈라지겠다. 어디로? 삼성, 수서, 광주, 여주. 자, 여기가 삼성이라면, 자, 여기서 Y자로 해가지고 삼성, 수서, 광주, 여주까지 가는 Y 노선을 D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게다가 신규 노선 E랑 F를 넣는데요. 그 중에 E 노선은 인천, 김포공항, 정릉구리, 남양주를 연결해가지고, 자, 인천에서 시작해서 김포 갔다가 정릉구리, 남양주로 약간 북부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 노선은 뭐냐?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 지하철로 따지자면 2호선의 역할을 바로 F 노선이 할 것이다. 순환선이니까 크게 이렇게 쭉 돌 것이다. 자, 그래서 고양에서 시작해서 안산까지 내려갔다가 자, 옆으로 수영 갔다가 용인 갔다가 성남, 하남, 의정부 갔다가 다시 고양, 크게 이렇게 도는 게 바로 이 F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GTX ABCD도 아직까지 자 A 노선 빼고선 지지부진한데 거기다가 이 F까지 자 요거는 된다 그래도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합리한 청약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자, 현행 투기갈 지구를 기준으로 하자면 85 이하는 추첨제가 없었고 85 초과여야만 비로소 추첨제가 있는데 60에서 85제곱미터는 추첨제가 30%. 자,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은 20%밖에 안 됐지만 60제곱미터 이하는 무려 추첨제가 60%나 된다. 젊은이들에게 추첨제로서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을 플러스 알파하겠다.